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미정희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건강 상식. 단백질은 많이만 먹으면 다리 힘이 오른다는 말이 사실 다리 근육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전부 틀렸습니다. 오늘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단백질을 잘못 드셨다면 미국에서 아는 사람들만 챙겨 먹는 다리 힘에 좋은 진짜 단백질 4가지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백질 파우더를 아무거나 고르고 식사 대신 한 잔으로 해결했는데도 허벅지는 여전히 힘이 없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떨리는 느낌. 많은 분들이 단백질 양만 보시지만 어떤 종류인지, 언제 먹는지, 다리 근육이 좋아하는 핵심 아미노산을 얼마나 담았는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 대신 등유를 넣는 격입니다. 액체를 채우긴 했지만 엔진은 힘을 못 씁니다. 특히 50대에서 80대의 다리 힘은 류신과 같은 근육 스위치 아미노산, 흡수 속도, 밤사이 근 손실을 막는 지속력, 그리고 혈당과 위장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 정보는 근육 헬스장 보디빌더용이라는 틀에 갇혀 우리 나이에 맞는 선택법을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는 분들만 조용히 챙겨 드신다는 4가지 진짜 단백질을 시간대별, 상황별로 풀어서 안내드립니다. 아침에 힘을 깨우는 타입, 운동 전후에 불을 켜듯 작동하는 타입,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타입, 그리고 무릎과 엉덩 주변 근육을 도와 일어나기 걷기 계단, 오르기가 더 쉬워지도록 돕는 타입까지 생활 속 장면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양보다 맞춤, 유행보다 과학적 근거로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이래서 내가 그동안 힘이 안 붙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도록 구매 요령과 섭취 타이밍까지 깔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다리 힘과 일상 독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풀어드릴 테니 다음 이야기들이 궁금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복잡한 용어를 내려놓고 귀에 쏙 들어오는 말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더 듣기 편한 흐름으로만 다듬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오해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많이만 먹으면 다리 힘이 오른다고들 하시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종류, 먹는 타이밍, 아미노산 구성이 맞아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둘째, 단백질은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흔합니다. 하지만 흡수 속도와 위장 부담, 혈당 반응이 달라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은 힘이 약하다는 편견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조합하면 오히려 염증 관리와 혈당 안정에 유리해서 움직임, 회복에 힘이 됩니다. 넷째, 밤에 단백질을 먹으면 살찐다는 걱정도 많은데요. 흡수가 느린 단백질은 밤새 근손실을 막아 다음날 아침 다리 힘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신장에 독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질환이 없다면 적정량과 수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근육이 자라는 4가지 조건을 생활 속 장면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장력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천천히 앉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가 당기는 느낌을 끝까지 느끼는 것. 바로 그 자극이 장력입니다. 두 번째, 주당 볼륨입니다. 한 번에 뭐라 하지 말고 일주일에 나누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총 10세트 이상 자극해 보세요. 꾸준함이 힘을 만듭니다. 세 번째, 완전 가동 범위입니다. 무릎은 안전을 지키면서도 가능한 한 폭넓게 굽히고 펴야 근육이
길게 늘어난 상태에서 장력을 받습니다. 네 번째,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오늘 8회가 편하다면 다음 주엔 9회, 그 다음 주엔 10회로 아주 조금씩만 올리면 됩니다. 작은 상승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다리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단백질 4가지를 시간대와 역할에 맞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우입니다. 저는 새우를 붉은 보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00g의 단백질이 약 18g에서 20g 들어있고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질기지 않아 치아와 위장이 예민하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흡수가 빠른 편이라 운동 직후 허벅지와 엉덩이에 필요한 재료를 재빨리 채워줍니다. 타우린, 오메가-3 아스타잔틴도 함께 들어있어 회복과 염증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냉동 칵테일 새우를 해동해 샐러드나 현미 비빔 위에 얹어 드세요. 한 번에 손바닥 1에서 1.5장 분량 약 정도가 시작점으로 좋습니다. 단,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렌틸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건설, 기계 같은 존재입니다. 삶으면 부피가 늘어 한 그릇으로도 든든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 식후 졸림과 단 음식 당김을 줄여줍니다. 섬유질은 장을 편안하게 하고 마그네슘 철분 협사는 에너지 대사와 산소 운반을 도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활용법은 렌틸 수프나 렌틸밥 현미렌틸이 좋습니다. 점심에 밥 공기 4분의 2, 렌틸 3분의 1 비율로 시작해 보세요. 현미와의 조합으로 아미노산 구성이 더 균형을 이룹니다. 셋째, 들깨가루입니다. 저는 들깨가루를 조용한 영웅이라 부릅니다. 씨앗 단백질이 들어있고 알파리놀렌 산오메가-3, 과비타민 E 계열 항산화 성분이 운동 후 미세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무릎과 엉덩 주변 불편감이 잦은 분께 특히 매력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섞거나 들깨 미역국으로 편하게 드세요. 고소한 맛 덕분에 설탕 없이도 만족감이 올라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넷째, 카제인의 풍부한 유제품입니다. 그릭 요거트와 코티지 치즈가 대표적이지요.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소량을 드시면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덜어주어 아침 다리 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류가 낮은 제품을 고르면 혈당 변동도 적습니다. 실천 팁으로 그릭 요거트 150g에서 170g의 들깨가루, 밀큰술과 견과, 소량을 섞으면 지속력 항산화 미네랄을 한 번에 챙기는 야식 겸 단백질 방패가 됩니다. 유당에 민감하시면 무유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성, 식물성 1, 2입니다. 새우와 요거트 같은 동물성을 1렌틸과 들깨 같은 식물성을 2로 가져가면 필수, 아미노산의 질과 항산화 섬유질의 환경이 만나 합성 유지회복의 흐름이 매끄러워집니다. 둘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단백질은 벽돌,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듀구는 시멘트와 작업 반장입니다. 견과 한 줌, 녹색 잎채소, 해조류 또는 균형 잡힌 종합 영양으로 채워주세요. 셋째,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의 상생입니다. 혼자 부족한 아미노산은 짝을 만나면 완성됩니다. 렌틸현미, 들깨두부, 새우견과처럼 서로의 빈칸을 채우면 단백질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3가지입니다. 첫째, 과다 섭취입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체중 1kg당 0.8g에서 1.2g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만성 신장관 질환이 있거나 약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십시오. 둘째, 불균형한 아미노산입니다. 한 가지 식품만 고집하거나 특정 아미노산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를 방해하는 동반자입니다. 단백질과 설탕 폭탄 단식을 함께 먹거나 진한 탄닌, 차를 동시에 많이 마시거나 기름을 지나치게 쓴 튀김과 함께 먹는 습관은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시간을 나누고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루 루틴으로 엮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150g에 들깨가루 1큰술, 바나나 반 개를 더해 느린 단백질로 시동을 거세요. 들깨의 오메가-3가 염증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점심에는 현미와 렌틸을 20일로 섞은 렌틸밥에 색색 채소와 올리브유 약간, 낮은 GI 덕분에 오후 졸림과 음식 당김이 줄어 운동 실행력이 살아납니다. 간식으로는 삶은 새우 약 120g과 방울토마토 몇 알, 빠른 흡수 단백질이 계단 오르기나 산책 후 허벅지 회복을 돕습니다. 저녁 또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코티지 치즈 100g 또는 그릭 요거트 150g의 견과 소량, 카제인이 밤사이 근손실을 막아 다음 날 아침 일어서기와 첫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작이 더해질 때 다리 힘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주 3에서 4회 아래 내 동작을 완전 가동 범위와 점진적 과부하 원칙으로 따라 해보세요. 의자 스쿼트 의자 끝에 앉았다. 천천히 일어서기 8에서 12회 3세트. 엉덩이는 뒤로, 무릎은 발끝을 과하게 넘지 않게. 스텝업 낮은 발판에 한 발씩 올랐다. 내리기 10에서 12회 3세트. 손잡이나 벽으로 안전을 확보하세요. 힙힌지 허리를 길게 펴고 엉덩이를 접었다. 펴기 10회 3세트. 허벅지 뒤와 엉덩이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잡습니다. 카프레이즈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12에서 15회 3세트. 종아리와 발목 안정성이 좋아져 계단 마무리 힘이 생깁니다. 발전이 느껴지면 다음 주에는 횟수 1회 또는 세트 1세트만 살짝 올려보세요. 버거우면 휴식일을 추가하고 호흡은 참지 말고 말하듯 내뱉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섭취 체크리스트입니다. 라벨에서 단백질기, 당류기, 나트륨 미익을 먼저 보시고 요거트는 100g당 당류 6에서 8g 이하면 무난합니다. 알레르기와 유당 민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새우는 운동 직후, 렌틸은 주식으로, 들깨는 요거트국에, 카제인은 취침 전 소량으로 시간대를 나누어 드세요. 단백질을 올리면 물도 함께 올립니다. 하루 6에서 8컵을 기본으로 하되 의사의 지시가 있다면 그 지침을 따르세요. 적정량은 체중 1kg당 0.81.0.8에서 1.0g에서 시작해 운동 적응이 되면 1.2g까지 넓히면 좋습니다.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리 힘은 기계적 장력 볼륨 안전 가동 범위 점진적 과부하라는 매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커집니다. 여기에 새우 빠른 보수, 렌틸 지속 건설, 들깨 염증 관리, 카제인 유제품 야간, 방패, 이 네 톱니가 맞물리면 아침에 가뿐히 일어서고 낮에는 멀리 걷고 저녁에도 계단이 덜 버겁다는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답은 많이가 아니라 맞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쭸지요. 단백질은 많이만 먹으면 다리 힘이 오른다는 믿음. 정말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껍질을 하나씩 벗겼습니다. 이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다리는 양이 아니라 맞춤을 좋아하고 아무 단백질이나 아닌 역할이 분명한 단백질을 원합니다. 새우로 빠르게 보수하고 렌틸로 성을 쌓고 들깨로 염증을 낮추고 카제인으로 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돌려주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시작할 때의 질문으로 되돌아와 정리하자면 많이가 아니라 맞춤이 정답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여정의 핵심이자 다음 일상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이제 하나의 그림을 마음에 그려보시겠습니까?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돌아가는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기계적 장력, 주당 볼륨, 완전 가동 범위, 점진적 과부하. 이 바퀴들이 서로를 밀어주며 일정한 리듬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 바퀴 사이에는 4개의 톱니가 맞물립니다. 새우, 렌틸, 들깨, 카제인. 바퀴가 도는 속도에 맞춰 톱니가 착, 착 소리를 내며 맞아 들어갑니다. 바퀴가 힘이고 톱니가 연료입니다. 이 간단한 기계가 밤낮으로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날 때 그 작은 기계가 만든 첫 발의 가벼움이 분명 느껴지실 겁니다. 복잡한 공식 대신 이 그림 한 장을 기억해 주세요. 바퀴와 톱니, 움직임과 단백질. 이것이 오늘의 상징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이 늦은 게 아닐까? 무릎도 시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우리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맞춰주면 다리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합니다.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 쉬던 분이 한층 더 올라가고 손잡이를 꼭 잡고 일어나던 분이 가볍게 일어나고 저녁이 되면 무거웠던 종아리가 덜 붙는 변화. 그것이 바로 다리가 보내는 첫 인사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발견하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해낼 수 있다. 내 다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의 많은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작은 진전을 응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될까라고 묻고 계시다면 실천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행해 보세요. 첫째, 장보기 리스트에 새우, 렌틸, 들깨가루, 그릭 요거트 또는 코티지 치즈 4가지를 올려두세요. 냉동 새우 1봉, 마른 렌틸 1봉, 작은 들깨가루 1통, 당류가 낮은 요거트 몇 컵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시간표에 표시하세요. 아침엔 요거트와 들깨 1스푼, 점심엔 현미 렌틸 20일, 밥, 간식으로는 삶은 새우 1접시,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요거트, 소량. 셋째, 동작 4가지를 선택하세요. 의자 스쿼트, 스텝업, 힙힌지, 카프레이즈. 오늘은 각 동작 8에서 10회 1세트만, 모레는 2세트, 다음 주에는 3세트. 이렇게만 해도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스로를 지키는 약속도 함께 적어두세요. 과하게 먹지 않는다. 충분히 마신다. 라벨을 확인한다.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한다. 이 4줄의 안전띠만 잘 매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양과 속도로 조절해 주세요. 건강은 달리기가 아니라 오래 걷는 산책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이 다리 힘을 되찾는 지름길을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밝혀드렸다면 다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이 여러분의 다리에 잘하고 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구독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작은 알람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50대에서 80대를 위한 실전 식단 조합, 관절을 지키는 조리법, 무릎을 살리는 생활 습관, 그리고 안전하게 강도를 올리는 루틴까지 따라하면 바로 몸이 느끼는 정보를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 콘텐츠가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작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단백질은 많이만 먹으면 다리 힘이 오른다라는 말. 이제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다리는 맞춤 단백질과 맞춤 움직임을 만날 때 비로소 강해진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 주머니에 넣어 두세요. 식탁 앞에서 망설여질 때, 계단 앞에서 숨을 고를 때, 침대에 눕기 전 마지막 한 숟가락을 고를 때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선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리 힘과 일상 독립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한 4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일주일 식단표와 10분 근력 루틴을 함께 엮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내일 아침에 딱 맞는 타이밍에 새로운 영상이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벼운 첫걸음을 이 채널이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